바른 자세로 앉기만 해도 머리가 좋아지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하루에 10분만 멍하게 앉아 있어도 머리가 좋아지는데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시기가 50대이고 어휘 능력은 60대, 70대에 가장 좋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제가 일했던 에이맨 클리닉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뇌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의 책임 연구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례와 뇌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10분만 투자해도 누구나 머리가 좋아지는 10가지 방법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고 쉬운 방법들이니 꼭 실천하셔서 죽은 뇌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죽은 뇌를 살리는 10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뇌에 대해서 3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을 바로잡고 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전 과학자들은 인간이 성인이 되면 새로운 뉴런이 배양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60대가 넘어도 심지어 80대에도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낸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는 과정을 신경생성이라고 합니다. 신경생성은 기억과 학습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뇌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해마라고 알려진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경생성은 최적의 뇌기능을 추구하는 운동선수나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대, 80대, 심지어 90대도 운동과 식단, 스트레스와 수면, 영양보조제 섭취와 습관을 변화시켜 새로운 뉴런의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뇌 건강에 있어 혈류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류라는 단어가 멋진 뇌과학 용어처럼 들리지는 않겠지만 뇌로 향하는 혈류의 증가는 최적의 인지 건강과 인지 성능에 꼭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뇌는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 전체 혈액과 공급량의 15에서 20%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이 뇌로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장기의 혈류 공급을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뇌는 또한 근육보다 산소를 3배나 더 많이 소비합니다. 혈액은 뇌세포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산소를 운반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뇌세포는 죽기 시작합니다. 혈액은 뇌세포가 연료를 쓰기 위해 빨아들이는 포도당, 즉 당분의 유일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근육과 달리 뇌는 포도당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뇌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뇌 조직은 그야말로 굶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배고픈 기관입니다. 신체 전체의 혈당 중 40에서 60%를 소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혈액은 비타민과 미네랄, 지방과 아미노산, 전해질 등의 중요한 영양소를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아주 조금이라도 줄이면 집중력도 줄어들고 기분과 인지 기능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혈류 순환이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이 또 하나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될 수 있는 대사성 노폐물 조직을 씻어내는 일입니다. 그 중에는 뇌에 축적되면 독이 될 수 있고 알츠하이머 발병과도 관련이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교감신경계가 안정되는 것만으로도 뇌는 변화합니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끔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집중력을 키워주고 스트레스를 유발한 상황이 진정된 후에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은 뇌에 해롭습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동맥을 좁히고 뇌혈관을 수축시키거나 영구히 손상시킬 수도 있는 플라크 축적을 일으켜 대뇌 순환을 둔화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긴장되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뉴런에도 끔찍한 소식입니다. 스트레스 수준이 너무 오래 상승된 상태로 있으면 뇌는 신경생성에 관여하지 못하고 더 나쁜 경우는 세포를 죽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혈류는 뇌가 작동하기 위한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안정이 뇌기능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죽은 뇌가 살아나는 실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새롭게 아시는 내용들도 있고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를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한가요? 그런데 역시나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의 운동으로도 창의성이 발휘되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샘솟는다는 연구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을 하다 벽에 부딪혔다거나 중대한 회의를 준비해야 한다면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 주변을 산책하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사안이 있다면 자리에 오래 머물기보다 잠깐 산책을 하고 결정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다크 초콜릿을 먹는 겁니다. 다크 초콜릿은 무기질이 풍부하며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대뇌순환과 산소 공급 증가에 도움을 주는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기 2시간 전에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면 기억력과 반응 시간이 향상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오직 다크 초콜릿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우유가 들어간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 수치가 높지 않아서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세를 똑바로 하고 앉는 겁니다. 똑바로 앉는 것과 머리가 좋아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깨를 곧게 펴고 목을 길게 세운 채 똑바로 앉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즉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혈류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뇌가 제대로 작동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혈류입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앉아 있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공부할 때 자세를 똑바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그리고 똑바로 앉으면 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자신감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네 번째는 손으로 글씨를 써보는 겁니다. 이 사소한 운동 하나로 여러분의 뇌는 안전 영역을 벗어나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새롭게 신경을 생성하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손글씨를 쓰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주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다루기 때문인데 문자나 키보드 타이핑에만 익숙한 사람의 뇌에게는 손글씨를 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은 문장이나 명언, 경구들을 따라 써보면 뇌 건강에도 좋고 마음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머리가 좋아지는 과일은 알고 계시나요? 물론 모든 과일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하겠지만 5번째로 소개해드릴 머리가 좋아지는 비결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아마 알고 계시던 분들도 많을 텐데 새로운 뉴런을 키우고 싶다면 큰 그릇에 담은 블루베리를 간식이나 후식으로 먹어보세요. 블루베리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그리고 신경생성을 증가시키는 건강한 화합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6번째로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겁니다. 아마 주변에도 나이 들어 새롭게 단어나 언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휘를 확장하는 것은 인지능력과 전반적인 지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해마에 곧바로 새로운 뉴런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한 분들이라면 매일 새로운 단어 하나씩 외우게 만들어진 캘린더를 사거나 이런 기능을 갖춘 어휘 애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여유가 되신다면 내가 여행하고자 하는 장소를 정하고 해당 지역의 언어를 배우신다면 동기부여도 확실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으니 만족도도 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음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매일 아침 어떻게 하면 더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뇌기능 활성화에는 정서적 안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첫 단추를 잘 끼웠으니 뇌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성과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프로 운동선수들과 CEO들도 중요한 행사 전에 이 방법을 실천하거나 매일 아침 루틴으로 삼습니다. 8번째로 하루에 10분씩 멍하게 있는 겁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우선 휴대폰과 TV가 없는 방으로 가면 좋습니다. 야외에 있다면 핸드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양한 매체의 방해나 산만함 없이 방에서 눈을 뜨거나 감은 채로 10분의 시간을 즐기면 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평화로운 그 시간이 소중하게 다가올 겁니다. 이 운동으로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남은 하루를 위해 정신적 정서적으로 더 큰 통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향이 좋은 오일을 갖다 놓는 것도 정서적 안정을 가져와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오일 향을 맡으면 스트레스를 낮추고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뇌파 활동을 변화시켜 인지기능과 기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향이 좋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좋고 베르가모트는 에너지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유향은 뇌에 더 많은 산소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감사한 점을 한 가지 적어보는 겁니다. 감사한 점 한 가지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욕실이나 거울, 냉장고, 컴퓨터 등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보세요. 쪽지를 볼 때마다 감사한 점이 떠오르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틴 윌르마이어의 책 브레인 리부트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발췌해 각색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이 와닿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세를 바로 하는 게 뇌 건강에 좋다는 말이 가장 먼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바른 자세에서 바른 정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 같아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안정이 뇌기능 활성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도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는 깊게 다루지 않았지만 걱정과 스트레스가 뇌를 더 쪼그라들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걱정, 스트레스가 우리의 뇌를 더 위축되게 하고 그 결과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삶이 더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후반에는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운동이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의 아버지도 파킨슨병에 걸리셨는데 뇌 건강을 위한 다양한 식이요법과 활동들을 하며 일주일에 서너 차례 실내 자전거를 타시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율적인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삶이 곧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지나친 과식은 피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게 곧 두뇌 건강을 위한 길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